그러니까 플링크는 스팍이 나오고 나서 야 스팍은 배치 가지고 스트림을 시뮬레이션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반대로 갈래. 스트림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를 만들 거고 그걸 통해서 배치를 할 거야. 예,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링크 해가지고 예, 여기 보세요. 이게 플링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아파치의 프로젝트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2014, 15년에 여기 써 있을 거 안 써 있나? 예, 14년 요때 요때 일어난 거고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스팍은 배웠듯이 스팍은 배치로 시작해서 그죠? 배치를 시작해서 배치와 인터랙티브죠. 이걸 시작해서 얘를 인터랙티브하고 스트림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스팍은 스트림 처리용이 아니야 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되게 허접했어요. 초반에. 왜? 배치에 신경을 쓰느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스트립이 강화돼서 요새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플링크가 나온 이유는 얘는 배치인데 가짜로 스트림하는 거야. 우리는 플링크는 스트림으로 시작합니다. 스트림으로 스트림을 위한 연산자, 스트림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역방향이죠. 우리가 배치 잘게 자르면 스트림이 되듯이 잘게 잘라져 있는 스트림을 모으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 전개된 게 플링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배치 프로세스는 저장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 스트림들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선저장, 후처리. 스팍도 마찬가지예요. 선저장,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MR, 맵 리듀스 여기 나오죠. 스팍. 이것도 저장하는 스팍도 그렇고 스트림 스팍도 선저장, 후처리예요. 네. 잘라서 하는 거라. 근데 자기들은 진짜 스트림 처리는 리얼타임 스트림 처리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스톰 여기 나오죠. 스톰 요와 같은 그 다음에 스팍 스트림도 뭐 스트림 처리인데 약간 예 그런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배치 처리의 모형이죠. 배치 처리의 모형입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하나 돌릴 수도 있고 하드 파일 시스템 배치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도 있고 배치하고 온라인 뭐 이렇게 어쨌거나 하드 파일 시스템을 주로 쓰면 디스크의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플링크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스트림 처리 네트워크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냥 하드에서는 단위 연산을 병렬 처리하는 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잡하고 잡출해커. 근데 스팍 넘어가면서도 대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대그 구조로 스트리밍을 하게 돼요. 스팍은. 그러면 플링크는 그가 스톰도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가 뭔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링크도 지금 스팍 저 밑에 스톰도 토폴로지 얘기 나오고 플링크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배치 처리는 어떤 주어진 시간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빅 컬렉션에 대해서 모아진 큰 컬렉션에 대해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분석 간의 레이턴시 이 늦어지죠. 우리가 세탁소에 데이터를 맡기는 것처럼 맡기고 나서 찾아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게 지나갔다 그러면 27자 기다려야죠. 근데 스트림 처리는 연속적으로 데이터가들이 들어올 때마다 리얼타임에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불필요한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과 로딩이 필요 없다. 그래서 리얼 월드 데이터, 뭐 주식이나 뭐 소셜 클릭 뭐 이런 근데 로 레이턴시와 리얼타임 분석을 한다. 뭐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사실은 배치 월드는 실세계가 아니죠. 리얼타임 데이터는 리얼타임 발생.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리로 다 흘러갑니다. 이제 진짜로요. 제가 이걸 연구해서 그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뭐
1년 전 데이터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발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1년 전 데이터, 로 데이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집게만 있으면 되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스트림 처리와 배치 처리를 다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근데 빅데이터 플랫폼은 2008년 뭐 여기서 얘기했죠. 점원. 플링크는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2014년에 탑레벨 프로젝트로 올라갔고요. 아파치에. 야, 탑레벨 올라가는데 엄청 걸렸네요. 6년. 아, 그렇게 걸리네요. 예, 어차피 이게 비영리 단체들이 하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는 자바와 스칼라로 짜져 있습니다. 왜? 스팍도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파치 플링크의 빌딩 블럭입니다. 그래서 뭐 플링크 빌딩 블럭들인데 로컬리 뭐 얀도 되고 탭치도 되고 인베이드도 되고 플링크 데이터 플로우 엔진이 그 위에 돌고 데이터셋과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셋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거의 스팍하고 비슷하게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에서 하둡, MR, 뭐 갤러리, 테이블, 플링크, XML, 머신러닝이죠. XML, ML, 스팍 ML이 있지. 왜냐면 플링크가 스팍 다음에 나온 거라 스팍을 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이쪽이 이제 플링크의 배치 부분이죠. 이쪽이 플링크의 스트림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점이고 얘는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플링크도 배치와 스트림 처리를 통합하는 게 목적인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플링크 데이터 플로우 엔진은 배치 처리를 스트림 처리의 특수화로 보는 겁니다. 스팍하고 다르죠. 스팍은 스트림 처리를 배치 처리의 특수성으로 윈도우를 잘게 매크로 윈도우로 잘라가지고 배치처럼 처리하는 거죠. 배치 윈도우를. 근데 플링크는 스트림을 모아서 배치 처리한다. 이쪽 배치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스트림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 걸 쓰면 되고요. 그래서 플링크는 MR의 하드 시스템 파일에 파일 스트림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 근데 배치 처리는 한정된 스트림을 쓰는 거지만 플링크는 무한의 스트림을 보는 거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배치 처리는 데이터셋, 그죠? 우리가 그 정의했던 거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이쪽으로 요게 지금 방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팍을 배치 기준으로 배웠다면 플링크는 스트림 기반으로 배워서 배치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처리는 스트림 처리에 특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잠깐만요. 예, 배치. 그다음에 언바운드 데이터셋이 무한이죠. 그다음에 글로벌 윈도우 뭐 이래가지고 스트림이 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스트림이. 예. 뭐 하여튼 이거 그림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스트림의 프리미티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스팍이고 조금 전에 배웠던 스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플링크예요. 그럼 데이터 소스는 자기들이 그냥 소스라고 부르고 스톰에서는 스파우트라고 부르고 스팍에서는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는 플링크와 스톰은 투플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디스트림이라고 정의하는데 다 똑같은 용어고요. 다음에 스트림 컴퓨테이션에서는 우리가 스팍에서 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션 윈도우 오퍼레이션 뭐 이래가지고 뭐 액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있고 윈도우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거가 이제 스팍에서는 주요 컴퓨테이션의 단위였는데 스톰은 볼트, 그죠? 이게 대그의 노드, 여기선 대그의 노드 되는데 얘는 볼트로 표현하죠. 그래서 볼트들의 대그가 되죠, 스톰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플링크는 볼트가 하는 걸 그냥 연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공격적이지 않은데, 예, 하여튼 이런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볼트, 스톰에서 볼트가 뭔지를 알면 플링크에서는 그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결국은 볼트 안에 여러 개의 워커들이 있는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 연산자 워커들로 병렬 처리가 되는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인데요. 스팍은 한 번 본다. 스톰은 적어도 한 번 본다. 플링크는 무조건 한 번 본다. 그러니까 플링크와 스톰은 철학이 같습니다. 여기서 스팍 스트림이에요. 스팍 스트림. 그죠? 그래서 철학은 같고요. 플링크와 스팍은. 근데 스톰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얘기는 안 하고,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스톰은요,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노드를 다시 만들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최소 한 번이지만 여러 번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팍은 스테이트풀하고 플링크도 스테이트풀한데, 스톰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트레스입니다. 왜? 디스크에 다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스톰은 디스크를 좀 타이트하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얘네들 스팍하고 플링크는 스테이트풀. 요거 지금 스팍의 폴트 톨런스 강의한 거 기억하시면 알죠? 우리가 write ahead 로깅을 해서 모든 연산자의 스테이트를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write ahead, 어떤 연산 오퍼레이션들을 저장했다 로깅을 다 해서 언제든지 리커버 해놓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풀이에요. 자, 그리고 레이턴시 보면 이게 이제 스팍은 세컨, 이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마이크로 윈도우로 잘라서 배치를 했던 거를 잘라서 가는 거라 느려요. 스트림 처리로 보면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링크는 서브 세컨, 스톰도 서브 세컨인데, 문제는 스톰은 메모리 내에서 다 하니까 얘는 좀 이제 배치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지원은 플링크는 자바와 스칼라, 스팍은 자바, 스칼라, 파이썬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스톰은 JVM 랭귀지, 루비,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실은 누가 많이 쓸 거냐인데, 성능 측면으로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성능 측면으로는 이게 스톰이 제일 큰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톰이 뒤에 가서 트랜잭션 처리도 나와요. 제가 지금 강의 내용에서 많이 잘랐어요. 옛날에는 더 깊이 했거든요, 스톰을. 지금 정도의 스톰이 아니라 스톰의 2단계로 넘어가서는 폴트 톨러런시에 트랜잭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앨리스트 원스가 된 거, 하여튼 그 특성 때문에, 그래서 분산 스트림 트랜잭션 처리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서 되게 무거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스톰이. 그러니까 그 용도다 그러면 스톰을 쓰셔야 되고요. 플링크나 스팍은 트랜잭션 처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길이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들어가서 파보면 똑같이 네라 스트림용인데, 빅데이터용인데 약간씩 철학들이 달라요. 그래서 스톰이 좀 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나왔던 스택인데, 이게 이제 요 차이가 이제 스톰하고, 그리고 얘도 이제 아마 파이썬 지원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요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게 워낙 또 파이썬이 파워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루비보다도 파이썬을 지원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아마 얘들도 계속 발전하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건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트래킹을 안 해요, 저도. 근데 하여튼 큰 틀은 안 변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패티빌리티 보면, 오픈소스 툴 같은 거 보면, 이게 지금 스톰에서 얀을 통해서 하드업이랑 연결, 이거 당연한 거, 스팍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카프카, 플룸, 제로 MQ, 레빗 MQ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인제스션,
이라는 거는 데이터 들어오는 거. 카프카는 유명한 거죠. 우리가 그 스트림 처리 안에서 집계도 좀 하고요. 그래서 A 서버에서 B로 스트림으로 보내는. 근데 얘도 폴트 톨러런스예요. 레코드가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카프카 많이 씁니다. 오픈 소스고 앞에서 아마 데이터 전송하고 이런 때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플루움 같은 경우도 많이 쓰죠. 예, 그 다음에 뭐 스코프도 얘기했죠 그때. 뭐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생태계 쪽에서 유틸리티 비슷한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은 제이슨 파켓, 여기 또 나오네요. 아파치 파켓, 이게 지금 콜럼나라고 그랬죠. 스팍도 파켓 DBMS를 쓰게 되면 되게 빠르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앱으로도 마찬가지 이거 직렬화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스토리지 서빌레이어, 아파치 뭐 택견, 뭐 HBase, 몽고DB, 레디스 이런 것들 다 지원을 같이 붙여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링크도 아파치 하둡 생태계의 일원이고요. 그 생태계에 있는 애들과 같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거면 하는데, 예, 복잡합니다. 이거 다 구현하려고 그러면. 그냥 요 플링크에서 봐야 될 좀 특이한 거 한두 개만 보고 가죠. 그래서, 그 스팍이 없는 거예요. 스팍이 없는, 건데, 얘들이 이제 인메모리로 기본적으로 스트림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인메모리에서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이 되게 강합니다. 스팍은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느슨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트하고 델타 이터레이트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근데 플링크는 이게 최초로 자기들이 인메모리 스트림이다라고 나오면서 처음부터 지향했던 함수들인데, 하여튼 뭐 보죠. 그래서 크게 그냥 개념적인 겁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가 CPU 바운드 잡, 그 다음에 디스크 바운드 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에서 디스크를 거의 안 쓰니까 CPU 바운드 잡이에요. 그죠?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CPU 내에서, 메모리 내에서 수행하는 건데, 이제 흘러가는 거지만 이게 메모리에 있는 애들을 이터레이션 하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그 어떤 관찰에 의해서 메모리 내에서 병렬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한 겁니다. 이터레이션을.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플링크는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이건 틀이에요, 틀. 그러면 이게 유저 디파인드 함수를 정의하시면 이게 이제 맵이죠, 맵. 함수가 맵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왜 또 여기만 빛이 쫙 아, 여기서 하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이터레이션, 예, 이게 이터레이션 오퍼레이터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변형이 있는데요. 이터레이트하고 델타 이터레이트,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터레이션은 반복적으로 요 스텝 펑션이 이제 맵하는 펑션이에요. 사용자가 정의한 그 스텝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forup에서 이터레이션 한 번 할 때마다 이 스텝 펑션이 한 번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터미널 컨디션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그 루핑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할 때 인풋은 그 이터레이션에 들어오는 전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스텝 펑션은 그 아규먼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펑션의 파셜 아웃풋, 각각의 스텝에서 나오는 아웃풋이죠. 그래서 스텝 펑션의 밸류 리턴, 그 다음에 이터레이트 리절트는 마지막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나서의 파셜, 요게 이제 마지막, 요게 계속 이터레이션이 되고 마지막 값이 나오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인캡슐레이션 해서 스텝 펑션이 보다 효율적으로 돌게 메모리 컨트롤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넘버를 인크리멘트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트 인풋
그래서 스텝 펑션하고 넥스트 스텝 펑션, 이터레이션 리졸브 네 가지가 필요한데 소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10번 인크리멘트를 시키라 그러면 요 파일의 각각의 엘리멘트에서 1부터 10번 1, 2, 3, 4, 5, 6, 7, 8, 9, 10, 11 그죠? 그래서 1부터 11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5가 15가 되는 것까지 그럼 그게 이 인풋 파일이 쫙 들어와서 이터레이션을 쫙 해서 요 과정이 쫙 나가는 싱크로 소스와 싱크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1에다가 요 이터레이션 함수 1 더하기죠. 그걸 맵을 하면 2가 되죠. 2에다가는 3이 되고 3에다가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함수가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인수에다가 맵을 하면 그러면 그걸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은 인수에 대해서 병렬로 요거를 쫙 한 이터레이션 때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고 그거를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 2개 증가하고 그래서 10번 증가시키면 11에서 15가 돼서 요게 내부에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고 이게 리턴이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게 이제 결국은 캐시 CPU 내에 있는 캐시들을 되게 빨리 쓸 거냐 뭐 거기까지 드시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CPU 내에서 캐시에서 되게 빨리 연산을 하게 하는 반복적인 연산을 맵을 동일한 소스에 대해서 맵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빨리 해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잘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이터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터레이트과 델타 이터레이트이 있는데 이터레이트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함수를 맵해서 적용하는 거고 델타 이터레이트는 선택적으로 전체를 리컴퓨트하는 게 아니라 그죠? 솔루션의 부분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핫한 파트하고 콜드 파트를 나누어서 핫한 파트에 포커싱을 하고 콜드 파트는 처리 안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이터레이트 오퍼레이터는 똑같이 인풋이 있고 스텝 펑션을 정의해야 되고 이터레이트 리졸트가 있는데 중간에 넥스트 워크셋과 솔루션 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니셜 워크셋이 들어오고 이니셜 솔루션 셋 야 이거 복잡해요. 그래서 들어오면 스텝 펑션이 우리가 정해 놓은 각 이터레이션마다의 스텝 펑션이 적용이 이니셜 워크셋에 적용이 돼서 넥스트 워크셋을 계속 제너레이트 하면서 그 다음에 이니셜 솔루션 셋이 들어와서 그 맨 마지막 이터레이트 리졸트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셋에서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업데이트 솔루션 셋을 계속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게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텝 펑션에서 이거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미니멈 밸류를 찾는 겁니다. 미니멈 밸류를 우리가 병렬로 미니멈 그래프에 있는 그래프가 이 숫자가 노드에 할당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1, 2, 3, 4라는 데서 이 4개의 숫자에서 미니멈 값이 뭐냐 그러면 1이죠 1 이거를 병렬로 찾는 겁니다. 각 노드가 병렬로 분산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죠? 카드 이마에 붙여가지고 내 카드는 안 보이고 딴 사람 카드만 보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우리 이거 알고리즘 때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그죠? 민 그래프에서 민 찾는 거. 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미니멈을 찾는 그걸 병렬로 그래프 내에서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요건데요. 그래서 이니셜 인풋셋은 요게 1, 2, 3, 4, 5, 6, 7이라는 그래프가 두 개로 파티션 되어 있는 애를 인풋을 받아서 각각의 그래프 내에서 미인 값을 꺼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별로 돌면 서로가 자기한테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한테 자기 밸류를 보내는 거죠. 여기 보면
1이 일로 보내고 2가 일로 보내잖아요. 예. 2도 자기 이웃인 1노드에 자기 값을 보내고 자기가 세 군데 다 자기 값을 보내고 3도 자기 값을 1로 보내고 4도 1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자기 상대방 바로 근접한 애의 숫자를 자기는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도 자기 걸 주고 그러면 내가 보낸 내 값보다 내가 받은 값이 크면 내가 그들의 미니멈이라는 걸 알죠. 근데 내가 내 값보다 내가 받은 값이 나보다 작으면 내가 미니멈이 내 연결된 이웃에서 미니멈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여기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각자가 미니멈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이 너야 그리고 1을 보내주고 다시 자기의 미니멈을 자기가 계산한 미니멈을 보내게 되고 여기서 지금 1번 노드는 자기가 미니멈인 걸 아니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은 웍셋에서 더 이상 넥스트 이터레이션에서 작용을 안 하는 노드예요. 그리고 넥스트 이터레이션에 작용해야 될 노드는 실선이고요. 그래서 그걸 웍셋이라고 그러고 웍셋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퍼스트 이터레이션에는 모두가 웍셋이었는데 이터레이션을 주고받아서 이 노드는 더 이상 이제 넥스트 이터레이션의 노드가 웍셋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 일을 안 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자기가 받은 자기 이웃의 노드 최소값을 또 브로드캐스팅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의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얘는 2번 노드는 자기가 받은 게 1이니까 1을 다 브로드캐스트 하고 3번 노드는 자기가 받은 거제 제일 작은 애는 2죠. 그래서 2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리고 4번 노드도 2가 제일 작으니까 2를 브로드캐스트 해요. 그럼 똑같이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자기가 받은 게 현재 자기가 보낸 거다. 그러면 요 2번 같은 애가 2번이 2를 보냈잖아요. 2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현재 웍셋에서 빠지게 돼요. 왜? 얘는 이미 미니멈을 알았으니까. 근데 얘는 3, 4번은 자기 주변의 미니멈이 2라고 생각했죠. 근데 새로운 메시지로 1로 세팅이 돼서 요 마지막에 와서야 이 그래프, 연결된 그래프의 모든 노드의 미니멈 값이 1이라는 거를 모든 노드가 알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얘만 보더라도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디스에이블 된 애가 얘이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 디스에이블 된 애가 요거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이터레이션 전체가 디스에이블 돼서 튀어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PU나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걸 다 돌릴 필요가 없다. 얘 필요 없는 애를 병렬이라도. 그래서 이게 파셜 델타, 그죠? 델타 이터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가 쫙 보내고 5번 애는 자기보다 작은 애가 없으니까 디스에이블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 디스에이블 끝나죠. 예, 그래서 끝납니다. 예, 요게 이제 델타 이터레이트 오퍼레이트. 그래서 요 그림이 좀 복잡한데 개념적으로는 요게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로는 이터레이트하고 델타 이터레이트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파셜 솔루션, 웍셋하고 솔루션 셋이 지속적으로 도는 거죠, 지금. 그리고 스텝 펑션은 아비처리한 데이터 플로우 펑션이면 되고, 스테이트 업데이트는 넥스트 파셜 솔루션, 여기는 넥스트 웍셋, 그 다음에 넥스트 솔루션 셋. 이터레이트 리절트, 마지막에 파셜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솔루션 셋이 나오는 거고, 터미널은 모든 게 끝나네. 이터레이션이 맥시멈 넘버, 이런 루핑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머리고요. 그 다음이 플링크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커스텀 메모리를 관리하는 커스텀 메모리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처리다 보니까 메모리를 잘 관리해야겠다. 그죠?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디스크는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입니다. 스파크는 디스크 기반에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C++ 스타일의 JVM 인사이드에서 메모리 매니저가 있고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가 어떤 JVM에서 시리얼라이즈돼
된 바이트 어레이로 저장이 되고, 메모리가 allocate, deallocate 되고, 뭐 internal 버퍼 풀이 구현이 됩니다. 메모리 내에서 버퍼 풀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버퍼 그러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가 결국은 디스크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압 뭐 이런 거 수압 스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 JVM 힙을 플링크 런타임이 사용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펑션이 사용하는 유저 코드가 사용하는 그 힙 에어리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세이프 익스큐션, 그 다음에 가버지 컬렉션이 줄어들고 스페이스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캐시 센시티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요. 이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쥐약이에요.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타죠. 예, 우리가 하드웨어와 OS의 DB라는 어떤 코드가 하드웨어와 OS에 자꾸 가까이 가면 그들하고 붙게 돼 있어요. 딱.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효율적으로 빨리 돕니다. 그러니까 플링크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뭘까요? 아니, 여기 모를 게 없는데, 이게 하드웨어랑 OS랑, 이게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을 생각하면, 하드웨어랑 OS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버전업, 하드웨어가 바뀌거나 OS가 바뀔 때,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되게 민감해지죠, 거기에. 근데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면, 표준이나 뭐 이런 쪽으로 모두가 많이 쓰면, 여러 머신에, 여러 OS에 올라갈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냐, 유연성이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대부분의 프로그래머가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래머 또는 DB 쪽, 요게 이제 ML이나 뭐 SQL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짤 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OS 쪽인 거를 다루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그 펌웨어 하시고 뭐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문성이. OS하고 또 네트워크나 OS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이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시도되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죽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플링크가 뭐 다행히 뭐 이게 몇 년 있다가, 근데 벌써 이기려면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여기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래서 액츄얼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지금 그 텅스텐 뭐 이런 것과 같이 스팍에 여기도 코스트 기반의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렬 익스큐션을 도와준다. 이건 뭐 내부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인 오퍼레이션은 파티션과 브로드캐스팅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소트 머지 조인하고 하이브리드 해시 조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레벨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인 연산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스티드 룹, 소트 머지, 그다음에 해시 조인. 요 세 가지 방법인데, 이제 네스티드 룹이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조인을 수행하는데 쓴다. 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 당연히 스톰보다는 플링크가 라이트합니다. 스톰보다는 라이트하고 내부적인 API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스톰보다는 나아요.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톰은 되게 로 레벨이에요. 거의 코드 레벨로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얘는 하이 레벨, 그러니까 스톰은 SQL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하이 레벨이고, API가 쉽고, 레이턴시가 로 레이턴시고, 스톰은 이렇게 메모리, 스톰은 스트림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메모리를 특화돼서 뭐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스팍이나 여기처럼. 그래가지고 exactly once processing guaranteed, 그 다음에
higher throughput, 그 다음에 로직하고 리커버리 분리했고, 스테이트풀, 스톰 레거시 코드와가 리유저블, 그러니까 스톰의 코드, 그러니까 애플 코드를 여기서 붙이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프레임 자체는 훨씬 좋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는 거에 대한 안정성은 스톰이 날지 몰라도 코딩하는 거나 인메모리 기반의 효율성은 플링크나 스팍이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스팍보다 나은 거. 이 당시가 이제 초창기라 스팍이 뒤처질 때예요. 스팍이 배치, 인터랙티브 이쪽에 막, 그 신경을 쓸 때고, 스트럭처드 스팍이 나오기 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스팍이 나오고는, 글쎄요. 근데 요건 맞아요. 트루 스트리밍. 플링크는 이쪽부터 시작한 거죠. 그 마이크로 배치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요거는 플링크의 어떤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룹 이터레이션 오퍼레이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그래서 요 클로즈 룹 이터레이터 아까 델타 이터레이트 요거는 언제 쓰냐면 그 머신러닝이나 그래프 프로세싱을 빠르게 할 때 아까 그 이런 걸 찾을 때 되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요게 요런 건 이제 스팍에 없죠. 그 다음에 커스텀 메모리 매니저, 그러니까 RO 메모리 에러 같은 게 없다. 매니저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좀 더 들어간 애다. 스팍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점으로 되지만 반대로 또 동전의 양면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로메리칸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 이건 양쪽에 다 있는 건데 얘는 자기가 이제 디스크 기반, 그러니까 스트링 기반으로 돼 있다가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리를 컨피그레이션 리퀘어먼트, 리를 튜닝 리퀘어먼트, 이 부분은 맞을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제 스팍도 많이 좋아져서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링크는 여기까지만 요것만 볼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규모 빅데이터 생태계들, 생태계란다. 대규모 빅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처리 시스템들을 메이저한 거를 보고 NoSQL 다 봤습니다.